오늘도 아이의 행동 하나하나를 보면서 가슴이 철렁하셨죠? 유치원 선생님이 조심스럽게 꺼낸 한마디, 혹은 유튜브에서 본 체크리스트가 우리 애랑 너무 똑같아서 밤잠 설치신 분들 정말 많으실 겁니다. 병원을 가자니 내 아이한테 정신과라는 꼬리표를 다는 것 같아 무섭고, 안 가자니 나중에 내가 방치한 것 같아 더 무섭고요. 부모라면 누구나 겪는 그 지옥 같은 시간. 오늘 이 영상이 그 불안에서 여러분을 꺼내드릴 구명줄이 될 겁니다. 진짜로 병원이 필요한 신호와 단순히 에너지가 넘치거나 환경 탓인 가짜 신호, 그 결정적인 차이를 뇌과학 팩트로만 아주 쉽게 정리해 드릴게요. 먼저 가장 많이 받는 질문부터 풀겠습니다. 우리 애는 레고나 게임할 때는 2시간도 넘게 앉아 있는데 어떻게 주의력 결핍이냐고 하시는 분들 정말 많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건 집중력의 양이 아니라 조절의 문제입니다. 우리 뇌에는 전두엽이라는 CEO가 살고 있어요. 이 CEO가 하는 일은 지금 뭐에 집중할지, 언제 그만둘지, 감정을 어떻게 조율할지 결정하는 겁니다. 2007년 미국 국립보건원이 수천 명의 아이를 추적한 연구에서 밝혀진 건 ADHD 성향의 아이들은 이 전두엽 발달이 또래보다 평균 2년에서 3년 정도 늦게 완성된다는 겁니다. 지능이 낮은 게 아니에요. 조절하는 스위치가 아직 배송 중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게임에는 미친 듯이 몰입하지만 지루한 숙제 앞에서는 스위치를 켤 힘이 없는 겁니다. 이걸 과집중이라고 부르는데 사실 이 에너지 자체가 나중에 어떤 분야에선 엄청난 강점이 됩니다. 그럼 아이의 나이별로 뇌가 보내는 신호를 짚어볼게요. 돌 이전, 영아기입니다. 수유할 때 집중하지 못하고 찔끔찔끔 먹거나 잠투정이 심하고 수면 패턴이 좀처럼 잡히지 않거나 달래기가 유독 어려운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런 특징이 또래보다 뚜렷하게 두드러진다면 자극을 조절하는 신경 발달이 조금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을 수 있다는 관찰 포인트로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다만 이 시기 특징만으로 ADHD를 판단하기는 어렵고 기질이나 환경의 영향도 크기 때문에 부담 없이 참고만 하세요. 12개월에서 3살, 유아기입니다. 이 시기 가장 눈에 띄는 건 속도예요. 걸음마를 떼자마자 뛰기 시작하고 마치 몸에 모터가 달린 것처럼 잠시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특히 위험한 상황에서 안 돼라고 해도 브레이크가 전혀 안 걸린다면 충동 조절을 담당하는 뇌회로가 아직 더 시간이 필요한 상태일 수 있습니다. 4살에서 6살, 유치원 시기입니다. 이제 사회적인 신호가 나타납니다. 다른 아이들은 선생님 동화 시간에 10분이라도 앉아 있는데 우리 아이만 교실 뒤를 서성이거나 친구 대화에 불쑥 끼어들어 흐름을 끊거나 충동을 참지 못해 갑자기 밀거나 깨무는 행동이 반복된다면 좀 더 주의 깊게 살펴볼 시점입니다. 7살 이후, 초등학교 저학년입니다. 이 시기인 조직화 능력에서 차이가 납니다. 수업 시간에 딴 생각을 하느라 알림장을 못 적어오거나 분명히 가방에 넣었다는데 학교에 가보면 물건이 없거나 지능은 분명히 있는데 이상하게 단순한 실수가 반복된다면 이건 공부머리의 문제가 아니라 실행 기능의 문제입니다. 자, 그럼 우리 아이 연령에 맞춰서 병원 예약 버튼을 누르기 전 집에서 이 3가지만 먼저 확인해 보세요. 연령별로 뇌의 브레이크 성능이 달라지기 때문에 봐야 할 포인트도 달라집니다. 첫 번째, 3세 이하 영유가라면 감정 브레이크 테스트입니다. 이 시기 아이들은 원래 산만해요. 그건 정상입니다. 핵심은 멈출 수 있느냐입니다. 아이가 좋아하는 놀이를 하다가 이제 그만하고 밥 먹자라고 했을 때를 떠올려 보세요. 울고 떼쓰는 건 이 나이엔 자연스럽습니다. 하지만 한참이 지나도 진정이 전혀 안 되고 아이 스스로도 멈추고 싶어 하는데 도저히 멈추지 못하는 것처럼 보인다면, 그리고 이런 상황이 특별한 이유 없이 매번 반복된다면 그건 단순한 고집이 아니라 뇌의 억제 조절 회로가 아직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4세에서 6세, 유치원기입니다. 이 시기인 뇌의 작업 기억, 즉 여러 정보를 동시에 머릿속에 붙잡아두는 능력을 확인해야 합니다. 가서 양말 벗고 화장실 가서 손 씻고 식탁에 앉아. 3가지를 한 번에 말하고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ADHD 성향이 있는 아이들은 첫 번째 양말을 벗다가 눈앞에 보이는 장난감에 정신이 팔려 나머지 두 지시를 머릿속에서 완전히 삭제해버립니다. 엄마 말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뇌의 메모리 용량이 부족해서 명령어가 중간에 증발한 겁니다. 한두 번이 아니라 며칠에 걸쳐 반복해서 시도해보세요. 매번 두 번째, 세 번째 지시가 사라진다면 그때는 전문가와 상의해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7세 이상 초등 저학년입니다. 조직화와 시작 능력 테스트입니다. 학교 가기 전 스스로 가방을 챙겨보세요. 옆에서 도와주지 말고 지켜만 보시는 게 포인트예요. 만약 아이가 뭘 먼저 넣어야 할지 몰라 멍하니 서 있거나 분명 어제 쓴 공책인데 가방 어디에 있는지 몰라 전부 쏟아야 한다면 이건 실행 기능에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여기서 더 중요한 신호가 있습니다. 숙제를 해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시작하지 못하고 오랫동안 버티거나 시작 자체가 고통스러워 보인다면 이건 게으른 게 아니에요. 뇌의 시동장치, 즉 과제를 시작하게 만드는 실행 회로에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다만 이런 모습은 불안이나 학습의 어려움 때문에도 나타날 수 있어서 어느 한 가지로 단정하기보다는 전문가와 함께 살펴보시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반전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게 사실 가짜 ADHD일 수 있다는 거예요. 요즘 아이들은 수면 부족과 스마트폰 과존만으로도 뇌가 일시적으로 ADHD와 거의 똑같은 상태가 됩니다. 진짜를 가려내는 필터 3가지를 기억하세요. 첫째, 장소를 가립니까? 집에서만 산만하고 학교에선 멀쩡하다면 환경의 문제가 큽니다. 진짜 ADHD는 집에서도 학교에서도 할머니 집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납니다. 둘째, 얼마나 됐습니까? 어제 오늘 갑자기 시작된 게 아니라 최소 6개월 이상 일관되게 지속되어야 합니다. 셋째, 생활에 지장이 있습니까? 조금 산만한 수준이 아니라 이 행동 때문에 친구 관계가 깨지고 자존감이 떨어지고 학교 생활 자체가 힘들어지는 수준이어야 합니다. 이 3가지가 모두 해당된다면 2주만 환경을 바꿔보세요. 스마트폰을 끊고 밤 9시 전에 재워보는 겁니다. 그런데도 아이가 여전히 조절을 힘들어한다면 그때는 고민 없이 전문가를 찾아가세요. 시기는 언제가 좋을까요? 만 6세에서 7세, 초등학교 입학 전후가 개입 효과가 가장 좋은 구간입니다. 이 시기에 맞는 지원을 받으면 아이의 뇌발달 방향을 실질적으로 도울 수 있습니다. 처음엔 소아청소년과나 발달 클리닉에서 상담을 시작해도 충분합니다. 정신과 꼬리표가 아니라 우리 아이의 에너지를 어떻게 재능으로 연결할지 전략을 짜러 가는 겁니다. 여러분, 자책하지 마세요. 태교를 잘못해서도 아니고 스마트폰을 많이 보여줘서도 아닙니다. 전두엽이라는 CEO의 배송이 조금 늦어지고 있는 거예요. ADHD의 다른 이름은 남다른 창의성과 폭발적인 집중력이기도 합니다. 역사 속에서 가장 창의적인 사람들 중 많은 사람이 비슷한 뇌를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 아이는 틀린 게 아닙니다. 조금 다르게 설계된 거예요. 지금 아이의 모습 중 가장 사랑스러운 점 딱 하나만 댓글로 남겨주세요. 비난에 지친 아이의 뇌를 바꾸는 건 부모님의 그 작은 칭찬 한마디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